하면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 곳 바로 중국의 산샤댐입니다. 양쯔강을 틀어막고 만든 거대한 구조물인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댐 중 하나죠. 실제로도 이 댐 하나 덕분에 수백만 명이 전기를 쓰고 수백만 명이 홍수에서 보호받고 수많은 배가 안전하게 강을 오갈 수 있게 됐어요. 딱 들으면 엄청난 업적처럼 보이죠. 하지만 14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멸종 위기 동물들이 사라졌으며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 한 번은 댐의 형태가 왜곡된 위성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붕괴의 조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어요. 산샤댐을 지었기 때문에 생긴 빛과 그림자. 자,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산샤댐의 길이는 2.3km, 높이는 180m예요.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댐이 맡고 있는 저수지의 길이는 무려 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니까 한반도 길이보다 긴 수준의 저수지를 만든 셈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큰 댐을 만들었을까요? 전기를 많이 만들려고? 물류를 개선하려고? 다 맞는 말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홍수입니다. 양쯔강은 단순히 유명한 강이 아니라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중국 곳곳에 물을 넣어주는 혈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강이 비만 좀 많이 오면 순식간에 재앙이 됩니다. 실제로 양쯔강 주변은 매년 우기 때마다 홍수 피해가 반복됐고 크고 작은 침수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예측할 수 없는 초대형 홍수입니다. 한 예시로 1931년에 일어난 중국 대홍수. 당시에 추정되는 사망자 수만 최대 400만 명. 그냥 국가 하나가 통째로 흔들린 수준이었죠. 무슨 영화 속 이야기 같은데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생각했겠죠. 이거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강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해답이 바로 산샤댐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댐에 물을 가둬서 하류 도시의 침수를 막고, 가뭄이 오면 댐에서 물을 흘려보내 수위를 맞추고, 한마디로 양쯔강의 물을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양쯔강 유역에 사는 인구가 무려 4억 명이라고 해요. 특히 우한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여기에 홍수 나면 경제적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전쟁이 나면 산샤댐이 공격 1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대만군도 중국군이 본토에 상륙했을 때 순항 미사일로 산샤댐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사시에는 산샤댐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서 사거리가 180km 이상 되는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질서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자 미국은 2021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폐기합니다. 더 이상 중국을 봐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뭐 중국이 한국을 정복할 기세로 쳐들어오지 않는 한 발사할 일은 없고 없어야겠지만 말이죠. 산샤댐을 지을 때 가장 난제였던 건 뭘까요? 바로 양쯔강을 틀어막는 일이었습니다. 양쯔강은 중국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강한 유속을 가졌어요. 그것도 몇백 미터 막는 게 아니라 2.3km나 막았어야 하니 설계하는 단계에서 골머리 좀 앓았을 겁니다. 일단 댐을 지으려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고 기초를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샤댐을 지으려는 건 강물 한가운데, 다시 말해 물을 어떻게든 일시적으로 차단해야 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코퍼댐이라는 구조물이에요. 일종의 임시 제방 같은 건데요. 강 위에 돌과 철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물을 빼내서 가짜 육지를 만든 겁니다. 이 코퍼댐을 상류, 중류, 하류 세 구간에 나눠서 설치했고 강이 잠깐 우회하도록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흐르지 않게 막으면서도 도시로는 일정량의 물이 계속 흘러가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을 아예 틀어막으면 아래 도시들은 물 부족으로 말라 죽을 게 뻔하거든요. 즉 공사와 생존을 동시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기초 공사,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와 철근, 조금씩 진짜 댐의 형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뒤에는 코퍼댐을 폭파해서 강물이 댐으로 들어오게 했죠. 자, 이렇게 산샤댐이 물을 막았어요. 홍수도 줄였고 엄청난 유량으로 전기도 만들고. 근데 안 풀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댐 때문에 배가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양쯔강은 말 그대로 중국을 잇는 물류 대동맥입니다. 수많은 화물선이 위아래로 오가는데 댐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선박 리프트. 실제로 배를 통째로 댐 아래에서 위까지 올려보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최대 3,000톤의 선박을 한 번에 100m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랑 똑같이 거대한 수조에 배를 띄운 다음 그 수조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방식이죠. 이 리프트를 사용하면 배가 통과하는 시간은 단 30분. 사실상 지연도 크게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류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운송이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 가치도 커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댐 건설로 수위가 안정되니까 상류까지 대형 화물선이 직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양쯔강의 화물 수송량은 댐 건설 전보다 6배나 늘어났고 중국 내륙 경제를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됐어요. 게다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관광객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예 전망대도 만들고 전시관도 세우고 댐 주변을 통째로 관광 코스로 꾸밉니다. 그냥 댐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관광, 물류, 에너지, 도시개발까지 온갖 산업이 동시에 살아나는 그림이 펼쳐진 거죠. 하지만 산샤댐이 잘 나가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에 살던 기존 사람들이죠. 정확히는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산샤댐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중국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면 수많은 마을이 수몰될 거라고요. 근데도 수천 개의 마을과 도시, 농지와 공동체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죠. 중국 정부에서 보상금을 줬다곤 하지만 중간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고 충분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농민층이었죠. 그래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진 거고요. 이건 지금도 중국 사회에서 꽤나 민감하고 조용히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이주민들의 반발이 크지만 중국 사회의 특성상 그 이야기가 밖으로까지 잘 전해지진 않죠. 그리고 사람만 떠난 게 아니에요. 산샤댐이 만든 거대한 저수지 아래엔 자연도 함께 묻혔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하면 사람 이야기, 돈 이야기만 나오기 쉬운데 사실 진짜 큰 피해자는 자연이었을 수도 있죠. 먼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산사태. 댐 주변 지역은 원래도 지질이 불안정한 곳이 많았는데 저수지가 생기고 수위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산샤댐의 건설 이후 수십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꽤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쯔강은 중국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사는 곳입니다. 중국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요. 근데 산샤댐의 건축 이후 이 생태계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양쯔강 돌고래. 양쯔강에서 수십만 년 동안 살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물론 댐 하나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선박 증가, 수질 오염, 무분별한 개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죠. 근데 산샤댐이 그 결정타였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참고로 산샤댐은 양쯔강 돌고래뿐 아니라 양쯔강 대왕자라, 양쯔강 악어, 철갑상어, 양쯔강 상뱅이, 시베리아 흰두루미 등 멸종 위기종을 멸종시키거나 멸종으로 몰아넣는 댐으로 악명이 높죠. 댐 하나가 자연의 흐름, 생명의 순환, 이걸 송두리째 끊어놓은 셈이에요. 댐을 지으며 자연을 너무 가볍게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산샤댐에 항상 따라붙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질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특히 2020년쯤 위성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사진을 보면 산샤댐의 구조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죠. 마치 댐이 살짝 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거 구조적 결함 아니야? 부실공사 때문에 벌써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거다. 실제로 한 수문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댐에서 미세한 균열과 부실 콘크리트가 발견됐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각종 커뮤니티, 언론, 유튜브에서 산샤댐 붕괴설이 돌기 시작했죠. 중국 정부에서는 헛소리다. 구글 위성 이미지가 왜곡된 거다. 실제 댐은 그렇게 휘지 않았다. 일단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할 만한 게 이 댐이 무너지면 그냥 큰일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재앙이에요. 양쯔강 하류에는 우한이나 상하이, 난징처럼 중국 주요 경제도시들이 모여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죠. 게다가 중국 공군 상당수가 여기에 몰려있고 중국군 전체의 4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댐이 터져서 홍수가 발생한다? 이 기지들이 작살나는 건 기정사실화예요. 중국 정부도 이 리스크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안전 진단도 하고 안정성 검토도 계속합니다. 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불안한 게 큰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기후가 바뀌고 폭우가 쏟아지고 지질이 변하는 걸 인간이 막을 순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댐이 존재하는 한 안전성 논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중국이 만든 거대한 댐, 산샤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